저는 3년 전 재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대학 동창과 했는데 우리는 연애를 5년이나 했고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전처는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도움을 줘야 할 동생이 셋이 되었죠. 어머니는 그런 전처를 끊임없이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어머니가 한 번씩 입 밖으로 하시는 소리에 아내는 지쳐갔고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사내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변하실 줄 알았던 우리 어머니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재혼한 아내에게도 대하는 게 똑같으십니다. 집사람에게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우리 아들처럼 잘난 남자랑 결혼해 이렇게 큰 집에 살고 팔자 고쳤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집사람 상처 주는 말, 무시하는 듯한 말은 하지 마시라고 해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달라지질 않습니다. 어머니와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동만 다를 뿐이죠. 저와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아내를 어머니는 수시로 부르십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저에게 울면서 얘기하더군요. 어머니와는 대면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힘들다고. 어머니의 무시하는 듯한 말투, 명령조의 심부름, 자신의 친정을 무시하는 이야기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더구나 2, 3년 안에 살림을 합치자고 하시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친오빠네가 살고 있는 캐나다든 어디든 이민을 가서 우리 가족만 살든가 아니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어머니께 물려받을 재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신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남들에게 사업을 해서 돈을 모았다 하시지만 우리 남매는 압니다. 실은 일수며 월수 받는 사채업을 하셨다는 거 말이죠. 어릴 때 어머니가 이자가 많이 밀린 집을 찾아가서 살림살이를 내동댕이 치고 면박을 주는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억척스럽고 돈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가 워낙 세서 저는 어머니께 반항을 엄두도 못 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네요. 제가 이민을 가겠다고 하면 아마 어머니는 의절하고 가라.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더 이상 아들 아니다.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 어머니 성격상 한 번 의절하면 다시는 안 볼 분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이민 가서 뭘 해서 먹고 살지 그것도 막막합니다. 아내는 뭘 해서든 못 살겠냐면서 이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이민 가서 어떤 고생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잠이 오질 않습니다. 네, 첫 번째 결혼도 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그런 아픈 기억이 있고 지금 또한 또 한 번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현실에 지금 부딪혀 계신 남편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휴, 뭐 지금 사연만 들어도 답답합니다. 예. 두 번이나 뭐 어머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참 답답하겠죠. 네. 어머님이 이제 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남매를 키우셨다고 돼 있는데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그죠? 그쪽은 또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예. 저는 이분이 지금 첫 번째 결혼도 파경을 맞고 이번에도 아내가 울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지를 갖고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금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아하. 그걸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어머니 자체가 강한 분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사연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저라면은 이제 아내 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머니도 이제 가족이긴 하고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우선 결혼을 했고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면 어머니를 설득을 하든지 서로의 인격체인데 그냥 어머니를 좀 설득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렵네요. 부모하고 이제 인연을 끊고 살기도 힘들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아내 입장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남편분이 뭐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잠깐은
영원히 어머니를 떠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 관계를 위해서 약간은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뭐 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부모하고 그 관망을 해가면서 지켜봐야 되겠죠. 뭐 몇 개월 지나고 뭐 5, 6개월 지나고 그걸 이제 보다가 이제 남편이 이제 엄마와의 좀 대화를 시도해야 되겠죠. 결혼은 그 사람 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어머님 인생 사시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애들을 대하거든요. 이민을 가자고 한 거는 이제 아예 평생을 어머니랑 이제 더 이상 이제 떨어져서 이제 안 보겠다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듣는 얘기 균형을 맞추면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균형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건 뭐 어쩌겠어요. 그냥 부모는 부모의 눈높이와 애들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부모는 욕심에서 좀 잘 되고 싶은 건데 지금은 암만 해도 부모하고 자꾸 부닥치기만 하고 좀 다독거려서 부모가 억지로 어거지 써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혼을 했으면 부인과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인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두 번째도 이혼을 할 위기라면 남자분이 와이프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도움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일 것 같아요. 그러려고 며느리하고 아들을 결혼시킨 건 아니잖아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신 이후에 남들에게 이제 사업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또 사채업을 하면서 상당히 좀 독하게 돈을 모으신 분인 거고, 뭐 삶은 다양하니까요. 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지금 아들이, 이 어머니로 인해서, 두 번째 결혼에서도, 상당한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저 서두에 이제 두 번이나 어머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에 이제 파경을 맞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원망이 어머니한테 쏠리잖아요. 네.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제 아드님이기 때문에 뭐 이분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왜곡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머니라면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딸아이한테도 사이한테도 이런 비슷한 그저 태도를 보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따님의 결혼 생활은 또 어떤지. 아하. 예. 그러니까 전처하고도 이제 이혼을 하고 지금 현재 부인하고도 또 이런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태도에 중간에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이 아들의 태도 또한 대단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네. 그거까지를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그냥 오로지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물론 중요한 변수가 어머니일 겁니다. 네. 당연히. 근데 그걸 포함해서 나한테는 혹시 문제가 없었는가. 네. 돌아봐야 이게 실마리가 풀려지지 모든 문제를 어머니한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죠? 내 마음은 잠시 편할지는 모르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거죠. 네. 늘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어머님이 상처를 주는 방식, 말을 서슴지 않게 상대방을, 그러니까는 상대방 아픈 곳, 뭐 이런 거. 골라서 딱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저는 그 부분들이 서슴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멘탈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이제 뭔가 의지를 갖고 강하다 할지라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일 예를 들면.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거기에 대한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드님도. 왜 그러냐면 어머님이 기가 세고 서슴지 않고 어떤 이야기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아버지 없이 엄마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 어린 이 남편의 어린 성장 과정에서 그 어린 시절은 어머님이 이 세상의 전부인데 어머님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야기를 일방적이고 함부로 하고 자존감의 상처를 끊임없이 받으시면서 이분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하게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된 데에도 저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 결혼의 실패 요인에도 아마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꼭 이민을 가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좀 이사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간 단계로.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동만 다르고. 그러니까 네.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예를 들면 조금 떨어져서 살아보는 거죠. 네. 뭐 1시간 거리든 좀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든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이민을 간다. 그 전 단계를 꼭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은 그런 네네. 시기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이게 네. 물리적인 거리라도 조금 네. 멀리 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지금 어머니의 어떤 이런 언어 폭력이건 아니면 일방적인 그런 모습들이 조금은 가장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저도 뭐 일정 거리를 띄운다는 데는 동감하면서 그 전에 해결 방법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부분인가를 좀 잘 좀 들여다보세요. 네. 아주 부잣집 딸로 거의 살았다가 네. 남편 일찍 죽고 남편이 물려받은 돈 가지고 오로지 그간으로 버티신 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곱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를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아, 되려 더 모를 수 있는 거죠. 더 모르죠. 점점 더 퇴화되는 거죠. 아들조차 반항할 엄두를 전혀 못 내고 그냥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자랐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머니를 바꾸시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럼 네. 최소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일정 기간 거리를 띄우는 거죠. 예. 이민이라고 그죠? 이민 얘기를 들으면서 전 이혼 얘기가 떠올랐어요. 많은 분이 사연 보내주시면서 이혼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민만이 정답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분 직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같은 동 바로 옆에서 사시지 마시고 좀 떨어지더라도 출퇴근 거리가 좀 멀더라도 일단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는 방법. 네. 혹시 어떤 직업인지는 모르지만 지방으로 또 가셔서 잡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네. 어머님이 그동안에 정말 힘들게 사셨고 네.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억척스럽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돼요. 네. 이해는 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성장했던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착한 자녀들 이렇게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랐을 때 어떤 착한 아이들이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부모를 너무 빨리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안 돌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은 자기 감정을 좀 돌봐야 되고 나의 두려움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민을 가겠다고 하면 어머님은 의절하고 가라고 할 것이고 재산 한 푼 못 준다고 할 것이고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라고 하실 겁니다.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분은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내 안에 두려움이 과연 뭔지 설사 저는 꼭 이렇게 뭐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내 인생을 좀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선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이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할지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부모는 내 자녀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어요. 지금 나약한 것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면서 그래 설사 재산 한 푼 못 받아도 나는 우리 둘이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이 이분이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라는 거를 좀 경험을 좀 하시면서 그 다음 단계를 좀 갈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 겁쟁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자기 못해요. 성찰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민이라는 큰 카드를 쓰기 전에 예.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내 의견을 주장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될까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민이라는 큰 카드를 쓰기 전에 그것조차 안 되면 이 방법은 더더욱 불가능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식당 정하고 메뉴 정하고 그죠? 뭐 어디 갈까 이런 것에서부터 어머님 앞에서 내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지는 않게 되면 이거 불가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으로 가면 예를 들면 이제 이사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내한테 방패가 돼 주셔야 돼요.
튼튼한 울타리가 돼줘야 되고 대변인이 돼줘야 되고 예, 그래서 무조건 이민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네. 그리고 정말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신지 모르지만 어머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독립할 수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네. 이분의 목표가 어머님하고 의절하는 것이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나 어머님이 만약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아들은 절대 안 보겠다. 넌 내 아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계속 연락드리고 전 기다리겠습니다. 찾아가도 될까요? 계속 접촉은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거리를 띄우시면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차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이번에 이제 결단을 저는 꼭 하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리고 아내의 방패막, 아까 이제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내의 그런 어려움에 대한 방패막이 되는 건 좋은데, 자칫하다가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힘듭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네네. 두 사람 사이는. 왜냐하면 네. 두 사람의 관계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좀 해달라 이거예요. 맞아요. 아들인 내가 봤을 때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아내가 너무 힘듭니다. 은연중에 아내 뒤로 숨어버릴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제 지금. 얘기가 네. 그거예요. 치마폭을 자꾸 숨으려고 하면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무서우니까. 방패막이라고 하면서도 입장을 양쪽을 다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얘기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내 얘기를 듣고 내가 충분히 소화해서 내 얘기로 내가 하는 것으로 전달을 하셔야죠. 그래도 어머니는 또 오해하실 거예요. 아, 이 자식 또 마누라가 그래서 그런 어머니시거든요. 예.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들이 독립해서 잘 사는 것을 원하시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어머니들은 자기한테 반항한다고 오해하세요. 예. 그것도 분명히 감수하시고 그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네. 이 어머님은 강박 그다음에 강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 여기에서 한 단계 조금 그 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영역을 좀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없이 가장 없이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유부단하게 나약하게 키우신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아들은 이렇게 나약할까 세상에서 이러면서 또 답답해 하시는 거고 그렇죠. 또 결혼한 또 아내가 또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겹쳐서 쭉 이어져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 고민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늘 있는 그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또 며느리의 갈등입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아내의 이야기를 가장으로서 잘 수렴해서 이 어려운 문제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